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드디어 5월달이 끝났습니다. 정말 지겼던 5월달이었어요. 코스피는 월초에 살짝 올랐다가 내내 빠졌고, 코스닥은 그냥 한 달 내내 빠졌거든요. 딱히 뭐 재밌는 그런 5월달 시장이 아니었고, 다만 기대가 되는 건 6월 한 중순 정도부터, 그때부터 조금 더 기대감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의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와야 된다. 그 이외에 우리나라는 정책 모멘텀이 엄청 실리는 단계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이 재미없었거든요. 아침에 그나마 코스피가 갭상승으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은 했으나 하루 종일 삼성전자 가지고 밀면서 내내 좀 지루하게 만들었거든요. 코스닥은 아침에 애초에 재미가 없었다가 그나마 마지막에 쭉쭉쭉쭉 땡깁니다. 근데 이 쭉쭉쭉쭉 땡긴 시발점이 바로 3천당 제약이었어요. 삼성전 제약이 이유가 없이 지금 뭐 장 마치고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에 대해서 자꾸 어떤 이유를 자꾸 물어요. 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뮤노반트의 임상 3상 데이터 공개를 내년으로 미루겠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뮤노반트가 10% 정도 빠졌고 시외에는 어쨌든 플러스 마감했거든요. 1.27% 정도.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가 오히려 반응을 거의 15%가량 빠졌습니다. 이거 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거지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 예전에 이뮤노반트가 막 70%, 80%올 때 한올 바이오파마 오히려 이뮤노반트의 보유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뮤노반트의 가치를 한올 바이오파마가 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한올 바이오파마가 훨씬 더 위에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뮤노반트의 악재도 아니죠. 데이터가 좀 밀렸다 이런 정도잖아요. 아마도 임상 3상에 대한 디자인이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다 보니까 데이터는 그대로 보존해서 디자인을 바꿔서 다시 바이오마커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닌가. 좀 더 좋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밀렸는데, 이건 좀 다소 억지스러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무튼 뭐 한올 바이오파마를 제끼더라도 다른 바이오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아니, 바이오 왜 빠지나요? 원래 바이오는 마이너스 5%는 그냥 오르고 빠집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오르는데도 이유가 없고요, 내리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바이오는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베타즈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0%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노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 금방 땡겨 올리거나 아니면 장중에 꼬리 달고서 이렇게 흔들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르는데도 이유 없고 내려가는데도 이유 없다. 그냥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3천당 제약이 어쨌든 지금 유럽은 뚫었고, 미국에서 아일리아 시밀러 3천당 411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지금 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말 그대로 빅파마랑 어떤 딜이 있으면 진짜 대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어떤 미친놈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미친놈 후보 중에 하나가 아마도 3천당 제약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이미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3천당 제약을 29,000원대 매매를 했다가 3만 원 초반대 거의 한 3% 수익 보고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갔더라는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저라면 근데 아마 여기서 다 털었을 것 같아요. 제가 3천당 제약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진 않거든요. 그리고 3천당 제약에 대한 업사이드를 엄청 열어놓은 타입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대로라면 어떠한 투기 자금과 또 세력이 붙은 느낌이 딱 나거든요. 계속해서 흔들면서 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계속 간다 어쩐다라고 업사이드 크게 열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재료가 있으니 진짜로 만약에 투기성이 붙는다고 하면은 뭐 얼마큼까지 갈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알테오젠이랑 뭐 비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뭐 기대감만으로 간다고 하면 뭐 알테오젠이 10조 찍고 HLB도 17조 갔다 온 마당에 3천당 제기라고 못 갈 게 있을까요? 하나의 또 가능성을 열어보는 거죠. 항상 내가 업사이드를 안 열었다고 해서 이 종목이 못 가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3천단 제기 지금부터도 미친놈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바이오는 그래요. 한번 정신줄 놓고 오르면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거든요. 이것도 종합지수랑 똑같아요. 지금은 이게 엄청 고점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위에서 만약에 얘가 30만 원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아래 가면 나중에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이오는 뭐 모릅니다. 근데 이게 또 나락으로 가서 지금 야 이거 다시는 안 올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를 판단하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한번 얘기 드려보면서 위 아래의 가능성을 보자. 근데 가능성으로 봤을 때 3턴당 제약이 어떠한 바이오의 알테오진과 HLB는 또 다른 대장을 할 가능성 뭐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장 막판에
코스닥이 막 미친 듯이 땡기면서 어쨌든 MSCI의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편출입에 관련된 알테오젠과 엔켄과 HD 현대 일렉트릭이 편입이 되면서 뭐 수혜를 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빼고도 다른 바이오 업종이나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잘 돌았거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장 후반부 들어가면서 쭉 땡겨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2차 전지 비밀이라는 얘기를 두고서 공매도 쇼 커버를 위한 눌림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마도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특히나 지금 한 10개월 정도로 쉬었어요. 2차 전지가. 그러면 슬슬 이제 입질 정도는 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아침 브리핑 드린 것과 접목해서 보면은 왜 알파제가 2차전지 바이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SCI 리밸런싱 이슈가 끝나면 그 다음 뭐죠? 6월 14일입니다. 코스피 200 리밸런싱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LNF, 한미반도체 등이 편입이 된다. 6개 종목이 교체가 된다고 하고 있죠. 물론 이게 편입과 편출에 대해서 이익단이 다 달라요. 어떤 종목들은 수혜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출도 어떤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해방감을 느끼면서 더 좋은 시세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무조건 편입된다고 좋고 편출된다고 안 좋다. 이렇게만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수급만 잠깐 확인하고 종합지수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가 강보합 오늘 그래도 1% 넘게 올랐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이었고 미국 증시만큼 빠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올 때 우리 증시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소 억울한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 미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벤더에 문제가 생긴 게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HBM 수율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못 잡는 것 같아요, 지금요. 뭐 하나의 썰로는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로 이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노조 파업과도 연관된 문제인데 HBM을 시도했었어요, 원래 삼성전자에서. 근데 HBM을 연구하는 도중에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굉장히 연구 인력을 줄였고 또 보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여금 이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부족하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에서 노조 파업이 일어난 거고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쪽으로 재직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잘 받으면서 또 배가 불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현대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어쨌든 경쟁 업체인 SK 하이닉스가 그만큼 처우가 좋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핵심 인력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진작에 HBM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선제적으로 청주에다가 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을 못 잡는 문제를 외국인이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낸드라던가 디램 가격과 수요는 안정적으로 올라와 주는데 요것만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기에는 지금은 시장의 투기 자본이 AI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5월달 내내 어쨌든 우리 시장을 좀 찍어 누르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AI 기술주에 대한 어떤 성장 둔화, 캐즘.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단어는 지금 안 나오지만 2차 전지와 같이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오전 브리핑 접목해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재미없었습니다. 갭상승에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쭉 당겼거든요. 근데 이런 거 나올 때 통상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보면 개별주는 별로인데 시총 상위주를 마지막에 당기면서 1%대 상승 보였지만 상승 종목에 비해 하락 종목이 비교적 많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꽤나 밀렸죠.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어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이런 게 영향력이 행사가 됐었고 엔캠이 마지막에 마이너스권에서 쭉 땡겨 올렸고 에코프로 형제들도 쭉 땡겨 올리는 그런 2차전지 쪽으로 뭔가 바닥권의 수급이 좀 잡히나?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흔들기가 진행될 거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길면 6월 한 3주차? 이때까지는 뭐 이때 전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이때까지는 열고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흔들기로 쥐락펴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파생시장 수급 보면은 뭐 엄청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가는 쭉 밀게 냅두고
상방 포지션을 어느 정도 해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차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익이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풋 포지션에 대한 것들을 잡았습니다. 선물 매도라고 표현할게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빠지면 빠질수록 이득입니다. 근데 이제 빠져있는 주가, 즉 100포인트가 있고 여기서 110포인트 110포인트의 매도 포지션 잡아서 쭉 밀렸어요. 근데 지금 100포인트라고 칩시다. 지금 100포인트에서 이제 미결제 약정을 차익하는 겁니다. 차익시켜 놓으니까 이 위치에서 이득이 확정되는 거죠. 여기 하단 110포인트에서 산 매도 포지션을 100포인트에서 이익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외국인의 포지션이고, 이게 다음 주에 6월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소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 특히 6월 14일에는 코스피 200 리밸런싱도 있지만 여러분,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 포지션이 쭉 다시 늘어났었는데 오늘 일부 회복을 시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쭉 증원지수가 땡기면서 코스피가 반등을 모색한다면 오히려 6월달은 진짜로 이런 어떤 수급에 의한 부분까지 받침이 돼서 매수세가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면 진짜 억지로 찍어 누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찍어 누를래야 찍어 누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지수 보면은 진짜 재미없었어요. 정말 재미없었고, 저는 그래도 여기 2648 이 부분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깼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2648을 한번 걸렸다가 반등했다가 눌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코스피는 일단 그동안에 좀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뭐 밸류 프로그램이 뭐니 하면서. 근데 코스닥이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의 키높이를 보면 코스닥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일어난 하루였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830포인트만 깨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거 깰랑말랑 해서 제가 불안한데요 막 이랬거든요. 그나마 마지막에 쭉 당겨줘서 다행이다, 마이너스권 까지 갔다가 회복하면서 이제 코스닥 역시 터닝하나?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 무엇보다 코스닥의 거래량이 붙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에서 거래량이 붙고 있어요. 이것도 매우 주목할 부분이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코스닥에 대한 어떠한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이거 빠질 때, 야,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 재미없다. 반도체가 여기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지그지그 하면서 시간을 끌고 괴롭힐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반등한 거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도체는 괴롭히면서 빠져야 됩니다. 괴롭히면서 한두 달 정도 빠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뭐 일부 종목 올랐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가지기 힘들고요. 그리고 HLB의 변동성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도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HBM을 너무 극단적으로 상방을 보기에는 애매하다. 지금 새로운 대장을 자꾸 찾아보자. 오늘 알테오젠 마지막에 올려주긴 했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4% 5%까지 내렸다가 마지막에 땡기긴 했는데, 그래도 알테오젠이 지금 이미 올라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로 대장을 한다?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오히려 3턴당 제약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또 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중에는 다 같이 빠지다가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제약바이오는 추가하라, 이차전지 추가하라. 그러다 마지막에 반도체는 그냥 그랬는데 제약 업종이 쭉 땡겨보고, 특히 2차 전지가 종합지수긴 하지만 이게 2차전지 시총 상위주다 보니까 2차전지가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알테오진까지 쭉쭉쭉 당겨냈거든요. 이거를 차트로 한 번만 뚝 찍어 본다고 하면은 오늘 그래도 코스닥이 좀 살아나려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진짜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오늘 장중에는 거의 뭐 마이너스 4.9%까지 갔어요. 그래서 기어이 살려내서 추세를 조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희망도 보이거든요. 어쨌든 주 이평선에 딱 걸려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MSCI 리밸런싱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HLB도 아침에는 플러스 5%, 그리고 낮에는 마이너스 5%, 그리고 다시 보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유로 찾을 수가 있나요? 바이오는 어떤 이유를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서 호재가 무슨 호재지? 내려가는데 무슨 호재지? 없어요. 그냥 빠지고 그냥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기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엔캠도 변동성 장난 아니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4% 왔다가 플러스 6% 마감했어요. 이것도 그런 상황이고, 리노 공업이 짱짱하게 지켜주고 있고, 셀트리온이 진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도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시총 9위까지 올라섭니다. 뭐 실적이 미쳤잖아요. 뭐 얘가 지금 인건비나 이런 마케팅비 빼면은 거의 원가율이 10%거든요. 10%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5%막 이래가지고 그냥 봉이 김선달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삼천당 제약이 시총 11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월요일에 추가 상승까지 보인다? 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마지막에 좀 땡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6월달 들어가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정마판을 한번 쭉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오전에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가 많이 포커스를 받았었어요. 보면은 뭐 관광, 여행, 항공, 뭐 나름대로 빨간불은 켰는데 보면은 약간 윗꼬리들이 딱딱딱 달려 있거든요.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 보면은 음봉 마감한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게 코스닥에서 종합지수가 5월달 내내 빠지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의 강세다 약세다 업황이 좋다 안 좋다의 개념보다는 얘네가 당장의 실적이 잘 찍혀 있다 보니까 부각이 됐었던 거다. 근데 코스닥이 오늘 장후반부에 쭉 올라오다 보니까 야 니네가 대장은 아니지 돈 내놔 하면서 2차전지 바이오로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제 원전이 제 생각보다 빨리 아침에 뚝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 들었는데 어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그나마도 움직임을 한번 뽑아줬습니다. 그러나 항상 얘기 드리는 거 원전에 돈이 잘 안 들어가요. 신재생 에너지에 돈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 나가지고 뭐 대선을 나오네 만에 이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힘이 조금 받았는데 이것도 그닥그닥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진짜로 지금 그냥 주도업 중에 몰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AI 반도체 특히 반도체 종목들 보면은 제가 투자에 유의를 좀 하시자. 지금 좀 더 시간 가지고 여유 있게 해도 충분히 기회 줄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만큼 요거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 2차 전지는 뭐 캐즘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악재란 악재 다 나오고 있잖아요. 뭐 리포트도 약간 매도성 있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올랐어요. 기간이 매도성 있게 리포트가 나오니까 오르고 S&P에서 이미 어느 정도 LG화학에서 LG 엔솔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니었나. 이거 진짜 매각해서 자금 확보되고 재무 개선되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웃긴 거는 이차전지가 캐즘이라고 한들 AI 반도체의 시장 성장률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럼 2차전지가 성장 속도의 본격 궤도 다시 들어가면 AI 반도체 성장률보다 산업의 성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보다 2차전지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 빠진데 쟤는 맨날 앵무새처럼 2차전지 얘기하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 이러면서 인디언 기우제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큰 그림의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 들고 있고 장비주 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면은 얘네가 오늘 뭐 조금 늘리긴 했는데 믹싱 장비 위주로 얘는 뭐 놀트롤에다가 이제 믹싱 도입을 하죠. PNT도 수주도 누적이 돼 있으니까 강세를 받는 거고 대주전자 재료가 조금 늘렸는데 쿠발로 이제 나노신설 제이오 막 이런 친구들도 조금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포인트는 LG와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유의미한 상승을 한번 뽑아주긴 해야 돼요.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기엔 반등입니다. 반등이에요. 소재주의 반등 말고 진짜로 이런 코스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코스피의 종합지수를 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움직여줘야 진짜로 2000년지의 어떤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런 에코프로나 낙폭까지 했다는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셀 기업들이나 이렇게 2차전지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것까지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업종적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바이오는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테크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특히 약했어요. 뭐 한울바이오파마도 자리 잘 잡아주고 있었는데 밀렸고 퓨처캠도 오늘 나름대로 휘어주는 모습. 그리고 뭐 젠백스라던가 아니면은 바이넥스도 최근에 흐름 안 좋고 박세바이오도 이거 이 정도로 빠져야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큐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나온 데이터 보면은 5월날이 72%로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박셀도 데이터는 좋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데이터가 안 좋으면은 얼마나 뭐 하한가 갈 거야? 아 참 진짜 이거 보면서 큐로셀이든 박셀이든 이 정도는 아닌데 물론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또 아스코에 대한 실망감 에클론, 에이벨바이오, 뭐 네오 이뮨텍 뭐 이런 친구들 티움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아스코 참여하면서 아스코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오늘 밤부터 그거에 대한 제로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젠 뭐냐면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은 끝났어. 아스코를 다녀와서 니네 진짜 뭔가 성과를 볼 수 있니? 이런 거 협업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해 볼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스코 가지고 뭐 ABA 바이오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 중에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별로 오른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제로 세븐이다 못해서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젠 요걸로 통해 가지고 진짜 성과를 볼 수 있냐, 그걸 조금 기다려보는 구간이 다다를 것 같다. 그래서 뭐 ABL 바이오 막 빠질 때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이유 없어요. 데이터 그냥 뭐 적정하게 괜찮게 나왔어요. 그냥 이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중항체 대장에 대한 모멘텀, 삐삐삐 셔틀에 대한 기대감, 추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붙을 텐데, 요걸로 이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바이오를 어떤 재료 소멸이 됐다고 해서 뭐 시세가 끝났냐?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단편적이다 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차바이오도 오늘 오랜만에 움직여줬어요. 차바이오가 사실 줄기세포 대장이거든요. 얘도 진짜 답답하게 안 움직였는데 뭐 이런 거 좀 움직여줬고, 혈액암 대장에서는 이제 시노펙스 이런 것도 움직여줬고, 원심 불리기 큐리오스. 근데 셀티리온이 좀 안 움직인 게 답답한데, 일단은 셀티리온도 조금 움직여줘야 됩니다. 셀티리온이 많이 안 가더라도 추세 정도는 만들어줘야 바이오들이 탄력받아서 똑똑똑 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는 정도였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도 보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엄청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투기성으로 네이처스 이런 거 조금, 큐리언트, 스모캡에서 그냥 깔짝깔짝 거리는 종목들이 조금 있었어요. 불지 바이오 이런 거. 이런 것 쪽으로 좀 우리가 따라붙긴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치매 관련주 해서 레카네맥 기대감에 따른 피플바이오, 엔젠바이오, 아이큐, 치매 진단 이런 쪽으로 좀 움직여주는데, 치매가 원래 이렇게 빨리 설치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바이오대에서. 이런 쪽으로 조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유혹에 너무 여러분이 휘둘리시면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고. 그리고 반도체도 끝난 건 아닙니다. 쉬었다가 결국 다시 갈 거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계속 올라만 갑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에서 전고체 쪽은 중국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엄청나게 투자를 시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정도다. 그리고 뭐 LG 엔솔 관련해서 리포트 보면은 AMPC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를 트럼프랑 엮었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가 무색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먹힐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증시가 굉장히 억울한 게 니케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니케이 오늘 이만큼 올렸어요. 이미 갭을 메워냈거든요. 어제 보면은 우리 시장 계속 빠졌는데 니케이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던 중에 이틀은 같이 빠졌어요. 그러나 니케이는 그제 빠진 정도의 갭을 메워버렸는데, 우리 시장은 여기까지 최소 2676까지는 와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냥 개파랑 맞은 거를 기어이 못 땡겨내고 돈의 흐름으로 지켜 눌렸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아쉽고, 삼성전자의 수급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6월달 돼서 다시 올리면 돌려세울 수 있긴 한데, 하루에 4,500억씩 외국인이 매물 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이게 현물에서만 지금 뭐 7천억, 5,600억 막 미친 듯이 던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이거 삼성전자에 손이 안 나가는 것도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보면은 200기선에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그래도 반등 정도는 조금 해주면 안 되나. 왜냐면은 3분기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훨씬 좋아요. 분기 실적 딱 보면은 3분기까지는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성장 속도가 삼성전자보다는 상당히 좋거든요. 뭐 4분기까지도 나름 나쁘진 않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딱 분기 실적 찍어 보면은, 물론 컨센서스지만 반도체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3분기에 엄청 좋아져요. 그리고 이 상태를 잘 유지해주면서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도 한번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선반영 됐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나름대로 2분기도 기대가 되고 3분기도 기대가 되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는 25년, 26년에 정체 구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리스크로 볼 수 있겠거든요. 또 2분기에도 상당히 높은 축으로 실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눌린 거는 다소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종합지수의 상승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 정도로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자꾸 시장의 상승을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조선주랑 방산주가 힘을 못 써요. 오늘 아침에 반짝 힘썼는데 종합지수가 올랐는데 잠깐 반짝 힘썼거든요. 근데 종합지수 빠질 때 같이 빠지더랍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폭락시킬 거면 둘 중에 하나는 올랐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테마, 제가 조심하자고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번외적으로 하나 보면은 코스닥이 지금 흐름이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제가 보는 건 일단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달에 오늘 이 정도 땡겨냈으면은
200일선은 요번에 뚫어만 낸다면 그 다음에는 스트레이트로 땅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1057포인트까지. 이게 2차 전지랑 바이오랑 같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종합지수적으로 상승을 땡기기 좋은 그런 판을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200일선만 한번 다음 주에 돌파해주면 어떨까? 저는 기대감 실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또 여기서 어떤 미국 시장의 눌림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이번에는 뭐 여기죠. 근데 이거 빠져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그냥 시원하게 여기까지 빠졌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애초에 시원하게 가겠죠. 그래서 뭐 이미 마지막은 맞았고 여기서만 따져도 이거 10% 빠진 겁니다. 그런데 반등 어설프게 하고 또 맞았어요. 그럼 이거 반등할 때 수익 못 내신 분들은 이거 추가로 또 하락 맞았을 거거든요. 지금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좋다.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거든요. 시장이 보면 분위기는 안 좋아요. 시장. 그쵸? 그런데 계좌 보고 종합지수 보고 놀랐다. 반대로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장에 수익인 포트폴리오. 오늘도 똑같아요. 어제는 올랐던 우리의 종목들이 오늘은 쉬었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오늘 싹 다 올랐거든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 빼고 다 올랐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 계좌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트럼프 유죄, 뭐 이런 어떤 테마성으로 기대감 가지고서 신재생 에너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선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엔 트럼프가 나옵니다. 공화당에서 이거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뭐 이런데 이건 다 명분을 그냥 갖다 맞춘 정도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잘 나가는 이유는 한결같은 정책과 제도 때문.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일본은 자민당이 국민 80%가 지지를 해요. 그래서 단일당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쟁점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뭐 반독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야 잘 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지 아주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해도 너무한 국내 주식, 답은 미국 주식 혹은 저가 베팅. 진짜 미쳐버릴 노릇이죠. 이제 이 미국 주식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 다음부터 이거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가 골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장밋빛 전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실적이 회복을 해요.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도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연내 금리나 가능성. 그래서 저도 같은 이유로 지금 우리 시장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뭐 밴딩 보면 3,100포인트, 3,000포인트 뭐 보통은 2,950포인트 정도 얘기하는데 전 이거는 무난하게 뚫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모습 분명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초쯤에 내년 봄쯤에는 아마 투자 강풍이 한번 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26년 말 짧게는 길게는 27년 초중반까지 이때까지 미친 상승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저와 함께 하자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거 보면은 별거 없어요. 마켓워치의 보도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하반기의 최대 위험은 연준이 아닌 AI 기술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발 8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 3분기 가이던스 발표했거든요. 이거 제가 1분기도 똑같이 얘기 드렸어요. 2분기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 5월달에 둔화가 시작될 수가 있다. 5월에 둔화가 시작되는 게 조금 더 수요가 증대되고 주문이 밀려오면서 뒤로 좀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2차전지와 같이 AI 기술주도 하나의 캐딘과 같은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성장이 이렇게 가던 성장이 이렇게 서서히 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고각으로 가는 구간 사이에 쉬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주가는 한번 내려칠 수 있거든요.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보면은 퀀트 투자의 대가인 마크 비네빈이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를 차익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만 지금 너무 오르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가치만 봤을 때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세가 너무 빨리 올랐어요. 성장하는 것도 맞지만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찍고 뭐 가치만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가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를 하나로만 묶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것도 여러분께 한번 강조드리면서 주가는 어떠한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뭐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커라고 해도 똑같이 10골을 넣어도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기업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산정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AI 기술주의 눌림으로 종합지수는 빠졌는데요. 중국 등록 준비를 앞뒀습니다. 뭐가?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시스템이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 업종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 바이오테크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근데 우리 시장이 바이오테크와 2차전지가 상당히 시가에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땡겨주는 거 보고서 어쨌든 미국 시장의 자본이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에너지주의 강세가 조금 있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가 엄청 강하진 않았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AI 기술주가 아니었으면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뉴욕 연은총재도 다른 연준 위원들에 이어 인플레가 잘 잡혀가고 연내에는 상당히 좋은 인플레 지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힘을 실어봤는데 일단은 기술주의 차익이 더 먼저였다는 거. 그래서 타 업종 간의 온도차가 극심했다. 이 정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존에 얘기 드렸던 이런 부분들 오전 브리핑에 다 남겨드렸는데 오늘 밤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PCE 지표가 나오는데 이 지표에 따라서 6월 12일에 있는 FOMC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의 수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극심화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의 PCE 발표가 FOMC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로잡이 할 수 있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급만 보면은 선물과 현물을 봤을 때는 현물은 그냥 뭐 우리 시장을 매도하는 거지 뭐 이런 어떤 경제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매도한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선물을 봤을 때는 하단권에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차익하는데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아침에 좀 들어봤는데 어제 종가 대비 환율이 오늘 아침에 1374원이었어요. 지금 미쳐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국제금리도 내려왔었죠. 근데 국제금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증시 조금만 예뻐해주면 안 되겠냐. 수급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반등 모색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냥 예상한 대로 금요일까지 오늘이죠. 그냥 쉬어가는 흐름 보였다. 그래서 6월 달에 판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6월에는 진짜 한번 움직여 본지 지켜보기로 합니다. 뭐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수긍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려보는 거고 환율이 1380원 미쳤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1400원 넘어가면은 환율 때문에 그냥 시장이 또 꺾일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제가 녹화 전에 스크랩을 한 건데 지금 녹화하는 중에도 1386원 너무나도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빅스 지수 같은 건 불안 요소는 없고 이것도 지금 미선물 조금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PCE 지표에 따라서 장 전에 변동성이 매우 극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유가는 뭐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침에 방산주가 움직였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하는 건 허용하였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올랐는데 뭐 이것도 씨알이 안 맥히는 겁니다. 방산주 자체도 이제 올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뭐 구리 가격 전망이 뭐 엄청 3만 불, 4만 불 나중에 갈 거다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리의 재고가 지금 기업들에게 쌓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둔화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도 조금 주춤주춤하거든요. 뭐 이 정도 그냥 매크로. 그래서 지금 증시가 못 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수급으로 누르다 보니까 힘이 없는 정도고 기술주의 차익세가 확연했다. 그러면서 뭐 전기차 관련주 이런 거 상당히 바닥권을 돌려 나오는 모습. 이게 왜 수급이 들어가냐면 결국엔 얘네가 올라갔다가 한번 쉬면은 그 다음에 전기차 업종이 계속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도 뭐 반등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차 업종들 당연히 눌리겠죠. 눌렸다가 또 얘네가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어요. 작년부터 24년도에 미국에서 전기차 신차 모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테슬라도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도 맞물렸어요. 이제는 상승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환경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잘해서 깔아놔야 돼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바이오에서 챙겨 먹을 거 잘 챙겨 먹으면 2차전지 기존 가지고 있는 거 눌려도 요거 사서 요거 싸게 세팅하면은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지하까지 내려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튀는 게 굉장히 세게 올라거든요. 이런 걸로 회복을 또 빨리 내 계좌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명확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 시장이에요. 그냥 단순히 조금 지루하다 이 정도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은데 이 지루한 시간만 여러분이 잘 견뎌내시면 될 것 같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다. 특히나 오늘 의미 있는 마지막 땡기는 수급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특히 거래량 동반된 거 너무 마음에 들었다. 네, 코스피가 조금만 힘을 쓰면 어떨까라는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까지 한번 드리면서 요번에 이거 올라가면 저는 진짜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저점을 잡고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와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 이런 때랑 비슷해요. 무난하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지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뽑아내거든요. 근데 이거 뽑아내는 게 SK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지는 않아요. 이번엔 얘네는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드캐리에서 올렸어요. 그리고 걔네가 이렇게 빠지면서 다음 후발주들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합지수가 이쯤이라고 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렇게 기간 조정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종합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뭐 우리 증시도 결국엔 글로벌 증시한테 언제까지 디커플링 되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만도 밀려도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뭐 우리도 포모가 올 수 있는데 대만이랑 따져도 이거 한 20% 지금 벌써 우리나라 종합지수랑 3, 40% 차이 나는데 이거 어느 순간 따라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대감 가져보고 현물의 매도세가 상대가 부담스럽지만 그건 삼성전자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매도한 자금이 다른 섹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2차전지와 자동차가 강세 보였다가 점점 밀렸고 금융주나 뭐 이런 저PBR 관련주가 힘을 못 쓰다가 마지막에 땡겼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쓸 때 이렇게 대안점들을 자꾸 시장에서 찾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부각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 시장 포기하지 마시라 강조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감 가지고 만나보기로 하고요. 정말 재미없으면 6월 중순까지도 조금 재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6월 초중순, 그러니까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진짜 만약에 한번 땡겨주면은 그 내리기가 일단 2, 3주는 이어질 수 있거든요. 6월 중하순에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고서 얘기 드려볼 테니까 힘내시고 여러분 우리 일요일날 라이브 8시입니다. 8시 라이브에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